안녕하십니까. 백전백승천기대요 제127회차 서열호입니다. 오늘부터는요 음력으로 정월생 호랑이띠, 이월생 호랑이띠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정월생 호랑이띠는 조금 낙천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이 있고요. 이월생 호랑이띠는 꾸준히 노력하는 성향이 있는 그런 호랑이입니다. 일단 호랑이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맨날 하듯이 오행 가운데서 목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양기가 뻗기 때문에 바로 천간은 똑같이 양이 따라오죠. 그래서 호랑이띠는 갑인생, 또 병인생, 무인생, 경인생, 임인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호랑이가 1월생이다라고 하면 인이 1월을 뜻했죠. 목인데 1월을 뜻하니까 호랑이가 호랑이를 만나는 거예요. 인월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0년을 기준으로 할 때에 갑인생이다라고 하면 47에 해당이 되고, 병인생이다라고 하면 35, 23, 또 11, 그 다음에 59 이렇게 되지. 기타 여기에서 60을 더하면 83이 되고요. 71가 되고 이렇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기운이다 놓고 볼 때 바로 갑인생은 가을에 해당이 되고요. 병인생은 여름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여름 기운이니까 썩 좋은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무인생은 이제 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고 변화 변동이 많은 그런 기운이다. 경인생은 아직 겨울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지금 막 벗어나고 있는데 금년으로 따져보면 이제 4월까지가 조금 힘이 들지만 4월이 벗어나면 본격적으로 봄을 맞이하는 그런 기운이에요. 그래서 활동력이 높아지고 변화 변동이 많은 그런 기운이다. 시운아업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동절기에 해당이 들어가는 거죠. 동절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호랑이띠는 지금 이민생의 시운아업 굉장히 좀 금년 4월부터 약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지금 제일 안 좋은 기운이 호랑이띠 가운데는 병인생 호랑이가 조금 약한 시기다. 이걸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각 호랑이띠 영향을 보면 갑인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죠. 사관, 갑인생 같으면 사관, 또 파가 고진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병인생이 소랑이껴요. 소랑. 그러니까 여름에 더운 시기에다 소랑이라는 기운이 끼니까 조금 약화되는 그런 기운이다. 무인생은 괜찮고 경인생도 조금 소랑이 있는데 벗어나는 기분이고, 이민생 이제 고진이니 사묘이니 파가 기운이 껴요. 그러니까 고독해지고 또 관제구설이 들어오고 가정이 힘들어지는 기운이다. 그래서 연령적으로 보면 지금 35세 병인생이 약해져 있는 형국이고요. 작년 10월부터 많이 약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민생이 금년 4월부터 굉장히 좀 불리해진 기운이, 불리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손 놓고 다 얌전히 집에 있으면 괜찮아지겠지가 아니라 자기가 처해 있는 여건이나 환경에서 일이 원만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겨울의 기운이면 씨를 일단 뿌리기가 힘들죠. 근데 씨를 뿌리려고 하면 온실하우스를 만들어도 되고 또 방법을 강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계절 따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일단 아닌 시점이라 좀 힘이 들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월 호랑이는 인이 인을 만난다라고 했어요. 인이 인을 만난다. 그러면
양목을 만나는 그런 기운이라 부딪힘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극성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한편 보면은 지난해에 소띠의 12월의 성향이 같이 따라와요. 그러면 지난해 소띠의 12월생이 어떻게 돼요? 오양간에서 주는 여물이나 먹고 편안히 쉬는 그런 시기의 기운이죠. 그런 시기의 기운이 호랑이 정월생에 같이 접목이 돼서 따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비록 정월생 호랑이이지만 낙천적인 성향이 있고요. 또한 반대로 보면 정월생은 호랑이가 먹을 게 좀 적지 않아요? 눈밭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먹이를 구하기가 힘이 들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뭐 여름 호랑이는 바로 옆에 가면 먹을 거 있다라고 하는데, 겨울 호랑이는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많이 뛰어야 되죠. 그래서 활동 반경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뭐 어떤 문헌에 보니까 호랑이가 겨울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최고 뭐 400km까지 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400km 정도면 뭐 어마어마한 거리여요. 어마어마한 거리. 근데 그렇게 먹을 걸 찾기가 힘드는 계절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식복이나 먹을 복은 조금 많은 편은 아니다. 대신 활동력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적극적이다. 또 호랑이 유형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배가 부르면 움직이질 않아요. 배가 고프면 목숨을 걸고 뛰는데 배가 부르면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없을 때는 조금 나태하고 게으른 면이 있고요. 또 자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마음 먹으면 굉장히 활동력이 강한 그런 태생들이다. 또 1월생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천기대요를 통해서 살펴보면 1월생이다라고 하면 일단 정월생은 청렴결백하다, 아주 청정하다, 마음이 굉장히 청직하다. 그러니까 바르고 정직한 스타일이다. 거기다가 보편적으로 아버지보다 어머니 쪽은, 여자 쪽은 할머니, 어머니, 누이, 뭐 딸 이런 쪽의 운이 조금 약하다. 그러나 가정을 이루면은 화합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어떤 영향으로 보면 권세가 껴서 따라온다. 이러고 우리가 어떤 성품의 기운으로 보면 장군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랑이띠는 장군의 기운이 뻗기 때문에 투쟁심이 강하다. 부딪혀서 절대 싸워서 지려고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1월 호랑이 같은 경우는 똑같은 뭐예요? 월권에 장군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투쟁적이다. 투쟁적. 그래서 승부근성이 강하고 지는 것을 못 견디는 이런 성향이다. 그래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달의 태생은 범의 밝은 성격도 약간은 있지만 아직 전해인 소의 영향이 많이 강하기 때문에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범이다. 그랬어요. 사람과의 교제에도 조화를 존중하고 화려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 정직하고 융통성이 적으며 독선적인 면이 있어 오해를 받을 때도 적지 않다. 이런 기운이 어디에서 오냐 하면 성향의 장군 기운이 두 가지 정도가 세게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투쟁심이 강하죠. 또 일단 말을 꺼내면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 호랑이 해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성이라 무슨 일을 하든 반대나 장애를 물리치고 끝까지 해내려는 기운도 적지 않아서 바로 이런 기운이죠. 투쟁심, 오기, 근성, 승부욕 뭐 이런 거죠. 이런 성품이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뭐 어떤 자기 전문적인 그런 직업을 갖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노력하는 형이기도 해요. 그러한 어떤 적극성 때문에 주위에 반발을 사는 일도 덜어는 있는 편이다. 천성적으로 간섭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모두가 내일같이 다 알아야 되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또 자신의 일은 제쳐두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인기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근본적 성향으로 보면
소해의 영향이 있어요. 소 가운데서도 12월 소의 영향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낙천적이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해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려는 기질도 있고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자신이 중심이 되고자 하는 보수적 기질도 굉장히 다분하고 근데 호랑이띠들이 보편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또 동물들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보수의 기질이 다분하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태도가 바뀌는 감정의 변화가 좀 다소 있는 것이 단점이기도 하다. 뭐 호랑이라고 해서 뭐 이런 기분이 수시로 변하냐면 그건 아니에요. 정월생 호랑이이기 때문에 바로 낙천적인 어떤 소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적극적인 활동력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화가 오는 시기의 태생이란 이야기이기도 하죠. 또한 자칫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거나 다른 사람이 부탁한 일에 대해서 적당히 대응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호랑이들의 보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가 아쉬운 것이 없거나 배가 부르면요 조금 나태해져요, 게을러져요, 좀 느긋해져요. 근데 본인이 이제 급한 일이 생기면 굉장히 활동력이 강해지는데 항상 성실한 자세를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이런 역량이기도 하다는 얘기. 착실히 승진해 나가는 일을 하게 되면은요, 바로 인격이 살아서 전진하는 그런 성향이 되지만 파도가 센 세계로 들어가면 그 장점이 상실되어서 성공의 길이 어두워질 수도 있다. 적극성은 많고 오기는 많아요. 그런데 굽히려 하지를 않아요. 뭐 세상 일을 하다가 보면 사실은 굽혀야 원만함을 많이 만들지 않아요. 나를 낮춰야 높아지는 건데 낮추려고 하는 성향이 보편적으로 많지는 않다는 얘기. 다른 사람들이 위에 서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함으로써 성공의 문이 열리니 그러니까 호랑이 띠들은 보편적으로 남 밑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독단적인 전문성이 있는 자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남 위에서 리더로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적성에 보편적으로 잘 어울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치가 또는 경영자, 뭐 배우 이런 것들이 원만하고 뭐 여기 태생들을 보면은 뭐 유명한 탤런트 서인석 씨, 또 먼지가 되어를 부른 가수 이윤수, 탤런트 강상구, 윤지수, 이상미, 이영재, 이화영 씨, 장동일 씨, 또 천재적인 가창력을 가진 패티김 씨, 또 연기자 정승현 씨 등이 이달 태생이라고 하는데요. 보편적으로 이 정월달 태생의 호랑이들은요, 화제가 빈약한 사람들이 많다 이래요. 표현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호구조사원과 같은 공무적인 회화를 한다. 그러니까 뭐 유머가 많고 이렇다라기보다도 공무적인 이런 대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애정의 표현도 능숙치 못하고 자신의 호의를 구체적으로 상대에게 전하는 것도 다소는 미약한 편이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또한 날짜에 따라서 1월생이지만 여러분들 천기도에 보면은 뭐 각 날짜별로 또 성품이 많이 바뀌는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책을 통해서. 1월생이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에요. 날짜마다 또 조금씩은 어떤 성향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또 예를 들어서 날짜에 뭐 호랑이 날이냐, 뭐 소날이냐, 용날이냐, 쥐날이냐, 뭐에 따라서 조금씩은 또 성향이 바뀌게 되죠. 1월생이 어떤 토탈적인 어떤 보편적인 이런 것을 넣기 때문에 꼭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비슷한 성향은 꽤 많아요. 보편적으로 그런 어떤 그 대화의 역량이 능수능란하고 뭐 사교성이 대단히 뛰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매 결혼들을 많이 하는 편이라는 이야기예요. 또 화려함을 좋아하지 않는
비슷한 부부가 이상적이고 또 결혼 후에도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이런 것이 좋은데 남성은 재능이 있고 거짓이 없으며 돈 씀씀이 헛됨이 없는 이 호랑이띠들이 낭비를 그렇게 보편적으로 다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성을 만난다 해도 낭비성이 없는 이런 상대를 만나는 것이 보편적으로 원만하지요. 그래서 뭐 어떤 자기의 궁합적인 역량이나 이런 걸 보면 명리학에서는 용띠의 9월생이 괜찮을 것이다. 남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굉장히 고지식한 스타일의 용띠의 9월생이면 고지식해요. 굉장히 고지식한데 이 사람 역시 9월생 용 역시도 자기의 어떤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어긋나는 건 잘 못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불신 제사다오 약불리란 생리가외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면 상대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살피는 성향이 꽤 있어요. 그런데 호랑이 정월생은 오히려 고지곳대로 고지식하고 자기의 역량대로 경우에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사는 상대를 만나야 원만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사람들마다 보면은 장단점이 다 있어요. 하나의 장점이 있으면 하나의 단점이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비슷한데 단지 어느 분야가 좀 더 잘하고 어느 분야가 좀 미약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이런 용띠 9월생을 만나는 게 괜찮고 또 책임감이 강하고 예리한 판단력, 직관력이 있는 돼지띠 8월생 여성과의 만남이 원만하다라고 했는데 돼지띠 8월생 같으면은요 이것도 역시 남말을 전혀 안 듣는 분이에요. 돼지띠 8월생이면은 거의 가을 돼지에 가까워지거든요. 보편적으로 9월, 10월 뭐 가을 돼지인데 가을 돼지는 봄 돼지와 함께 멧돼지의 성향이 많아요. 그래서 경우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아무 탈이 없고 굉장히 강한데 경우에 어긋나면 견디질 못하죠.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고지식해요. 또 적수성가라 남한테 뭐 손 벌리거나 아쉬움을 부탁하는 성향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적수성가,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여건이고요. 충원력이 여인불하다 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충원, 올바른 이야기를 해주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아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다. 그래서 정월생 호랑이는 보편적으로 남자는 이렇게 강직하고 고지식한 상대의 여성을 만나는 것이 좋다. 또 인연학으로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갑인생이냐 병인생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요. 그래서 갑인생 같은 경우는 자기를 생해주는 임이나 임생을 만나면 자기를 생해주고요. 병생을 만나면 본인이 생해주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따져가지고 띠까지 합류가 되면 명리학적인 또 인연학적인 역량에서 다 골고루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리학적으로만 따지면 5%도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인연학적으로 따지면 보편적으로 잘 맞는 편인데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더 가까운 어떤 성향을 만나려고 하면 명리학적이나 인연학적이나 조화를 이루면 좋겠죠. 그러나 일단 명리학이 어렵고 하는 경우에는 인연학만 따져도 사실은 굉장히 빈도수가 높을 수 있어요. 제가 명리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30여 년 뭐 이런데 16가지 학문 주역을 비롯해서 해보니까 보편성이죠. 보편성. 꼭은 아니지만 제가 수십 년 지나면서 겪어보고 또 사람들하고 뭔가 대화를 나누면서 뭐 느끼고 가정의 변화가는 어떤 상태를 보다 보면 인연학 쪽이 가깝더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여성의 경우는 말이 없고 성실한 노력가인데 상사로부터 신뢰를 받는 양띠 3월생. 여성일 경우엔 양띠의 3월생이 좋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무슨 얘기예요? 여성 호랑이는 남자가 착한 사람이 좋다 하는 얘기. 남성 호랑이는 고지식하고 적극적인 여성이 좋고, 여성인 경우에는 기운으로 보면, 자기의 명리 기운으로 보면 선심적덕 후필부귀해라 했어요. 매사 성정순후해라. 아주 착한 사람과 잘 어울린다. 왜? 호랑이띠가 좀 강직한 면이 있는 반면에 여성들은 강직하니까 온화한 이런 남성이 좋고, 남자는 또 강직은 하지만 어떻게 돼요? 강직한 여성을 만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젊어서부터 자기의 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정하고 매진하는 전문직 분야, 일반직이 아니라 전문직 분야에 토끼띠 9월생 남자면 원만하다 했어요. 토끼띠 9월생. 토끼띠 9월생이면 이거 보편적으로 고지식한 스타일이에요. 공무원을 하면 제일 좋은 스타일의 사람. 그러니까 주어진 일에 열심히 생활을 하는 스타일의 사람. 토끼의 9월생들이 그렇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공무원이 되지 않으면 상대가 공무원인 사람을 만나야 자기가 운기가 열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정월생 호랑이띠는 바로 선심적덕하고 자기의 주어진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의 상대를 만나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성 호랑이 정월생은 조금 착한 스타일의 남자를 만나는 것이 좋다. 자기를 다스리기 힘써라 그랬어요. 마음가짐을 늘 밝고 화평하게 하고 인정에 가혹하지 말 것이며, 설령 남아도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물력을 다 소비하지 말아라. 부질없는 욕심은 바로 정신을 손상하게 하고 남에게 가혹하면 원망을 피할 수 없다. 우리 삶의 지침이죠.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이 이제 음력 2월생 호랑이란 말이죠. 음력 2월생 호랑이. 2월생 호랑이다라고 하면 꾸준히 노력하는 성향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 가운데에서도 2월생이다라고 하면은요, 토끼를 만나죠. 인생이 묘월, 2월이면 묘월이란 말이에요. 토끼월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호랑이 해에 태어났지만 2월이면 토끼월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직함이 토끼에 어떻게 돼요? 온순함이 섭렵이 되는 그런 기운이 형성이 되지요. 그래서 이달 태생은 2월생 같은 경우는 2월에는 먹을 게 새싹이 막 나기 시작하지 않아요. 음력 2월이면 요즘 주변에 푸릇푸릇한 새싹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묘월인데, 그러면 2월에 예를 들어서 토끼가 어떻게 했어요? 먹을 거 구하러 천지를 다니고 뛰어다니면 전부 먹을 거예요. 푸른푸른 잎들 이렇게 나오니까 식복도 괜찮고 활동력도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2월생은 어떻게 했어요? 2월생의 영향은 묘월하고 호랑이 해가 묘월에 만나는데, 2월생이면 갑인생은 무난하고요. 예를 들어서 병인생 또 무난하고, 무인생 같은 경우는 파가가 들어요. 파가. 2월생 호랑이는 파가가 들어요. 그런데 봄의 기운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경인생은 정랑이 들어요. 정랑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하는 일이 자꾸 깨지고 무너지는 어떤 기운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힘이 들 거예요. 하지만 금년에 음력 4월 넘어서 10월 넘어가면 완전히 봄이 되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민생은 59인데 육합이 들어요. 육합이 드는데, 육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어려움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금년에 1월생이 됐든 2월생이 됐든 보편적으로 59에 바로 이민생이 약한 시기이기도 해요. 각별히 아마 조금 조심히 해야 되고, 안정권, 모험 같은 거 하지 말고요. 또 투기 같은 거 하지 말고요. 안정권에 접어들면 좋겠다. 그래서 2월생 호랑이도 이민생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성향이 굉장히 짙다 하는 거 참고로 아시고요. 이달의 태생은 평상시에는 한가한데 일단 시작을 했다면 맹렬해지는 가장 전형적인 범위다.
1월 호랑이까지만 했어도 조금 지치고 힘드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2월에서부터는 조금 파릇파릇해지고 다른 짐승들이 먹이를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때기 때문에 먹을 것이 좀 많아지는 이런 성향이기도 해요. 자, 풀들이 자라니까 다른 짐승들, 초식동물이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호랑이도 그만큼 연쇄 반응으로 인해서 먹을 게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머리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겪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건전하게 활동함으로써 발전해가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앉아서 구상만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실천적으로 뛰어보고 움직여보는 그런 어떤 성향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평소 꾸준한 노력을 요하는 직업을 갖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사람이 노력을 하는 것도 결실이 없으면 재미가 없단 말이죠. 결실이 자꾸 생겨야 재미가 있죠.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장사를 했는데 매상이 잘 오르고 판매고가 좀 높아지고 하다가 보면 뭔가 일도 재미가 있어져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해도 뭔가 판매도 되지 않고 어떤 영리적인 부분이 뛰어나지를 못하게 되면 금방 지치게 되죠. 뭐 공부하는 학생도 그러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를 해 했는데 어떤 그런 결실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공부하는 것도 신이 나는데 결실이 없어지면 재미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월 호랑이는 결실이 형성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적이고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고 실천을 위주로 하는 성격이지 머리로만 싸매가지고 연구하는 스타일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남자든 여자든 애교가 많고 화려하며 또 정월생 호랑이하고는 달라요. 정월생 호랑이는 구변이 좀 약하다고 그랬는데 구변이 뛰어나기 시작을 해요. 또 부드러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파티 등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선 풍부한 화제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누구에게나 애정을 보이기 때문에 특별한 적을 만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복이나 음식이나 주거지가 넉넉하면 여유로움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부족하게 되면 매사 신경이 예민해지고 힘들어지지 않아요. 바로 그런 성향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원만한 교제술은 천부적인 면도 없지는 않지만 다만 모든 일에 수동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좌우되기 쉬운 면모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정월생은 흔들림이 보편적으로 적은 부분에 대해서 이월생은 다른 사람의 말에 조금 이렇게 쫓아갈 수 있는 면모가 약한 부분도 있기도 하다는 이야기. 무슨 일을 하든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약함도 있는 편이지만 일단 주위의 납득을 얻게 되면 굳세게 밀고 나가는 특성도 있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마마보이의 기질도 좀 있는 스타일의 사람이다. 또 아니면 주변에서 인정을 받는 소리,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했을 때 동의를 얻었을 때 움직이는 성향이 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주관보다도. 그리고 예술면이나 창조적인 일을 하는 분야가 좋기는 한데 수입면에서 보장이 되지 않으면 올바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참 매사 일이 그런가 봐요. 뭔가 결실이 약하면 우리가 흥미나 재미를 못 느끼게 되죠. 우리가 직업 변동을 하거나 이러는 것도 보면은요, 보편적으로 어떤 결실에 따라 바뀌게 되기도 하고요. 또 대학 여러분들 지나가는데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취직이 잘 된다거나 아니면 수입이 좋은 직업일수록 세잖아요, 그죠? 지금은 많이 약해졌어요. 옛날에 사법시험이니 행시니 의사니 약사니 지금 아직까지도 센 부분은 있지만 그런 어떤 학과가 센 것이요. 결실에 따른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올바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바에 어찌 보면 자유로운 독립보다는 회사 조직에 속해 있는 디자인 파트나 홍보 분야 등의 전문적인 부서에서 일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배우나 스포츠맨들이 이달 태생에 많은데 조금 시간에 둔감한 면도 없지는 않고 만날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질 않는가 하면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꽤나 있는 편이다. 좀 자기 성향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일요일 날 같은 때 우리가 방송 녹화를 한다 할 때에
조치원역에 차를 9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꼭 9시 한 20분 돼야 도착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올라 그러면 또 전화를 해요. 또 절에다 전화를 하면 괜히 눈치 보기 뭐하니까 그 운전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좀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럼 자기 혼자 1, 20분 늦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전부 그 차에 타고 묶여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사실은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못 해나가요. 그래 놓고서는 시간 좀 맞춰달라 그러면 뭐 그거 늦는데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2월생 호랑이가 다는 그런 게 아닌데 조금 그런 성향이 있어요. 우리 절에도 그런 분이 한두 분 계세요. 사실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표현하면 패 끼치는 거죠. 패 끼치는 거예요. 오히려 9시 10분까지 만나기로 했으면 9시 5분 이전에는 와서 같이 어우러져야지 꼭 불과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사실은 그런 사원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 전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여기 사무원을 모집해가지고 사무원이 부부가 다 이제 다니게 됐는데 그때는 그분들이 차가 없어가지고 제가 데리러 나가는 시간이었을 때요. 뭐 많은 기간은 아니지만 출근 위해서 제가 시간에 맞춰서 나갔는데 8시에 만나자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8시 1분이 됐는데 안 와요. 그래서 8시 1분에서 2분이 되는데 백미러로 보니까 저 뒤에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태우고 왔겠지만 그냥 왔어요. 들어오고 전화해서 택시 타고 들어오세요 하고선 들어왔는데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25년 전, 30년 전에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던 분인데 한 20분 늦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야단을 쳤죠. 하루 20분 아무것도 아닌데 인생을 놓고 봐라. 1년이면 얼마냐? 365, 1년이면 730분이다. 730분이면 몇 시간이냐? 그럼 10년을 따져봐라. 7,300분이다. 며칠이냐? 자네는 그만큼 다른 사람에 뒤지고 있어. 빨리 움직여도 시원찮은데 하루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하루 내가 늦어보면 인생이 늦어지고 있어. 그만큼.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느냐 이래. 다른 사람들보다 잠 안 자고 빨리 뛰어가도 나중에 되면 뒤지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아요? 뒤처지잖아요. 속도가 늦으면 평소의 속도가 늦으면 빨리 움직여도 시원찮은데 꼭 늦는 사람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안 좋아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약속하면 5분 전에 갔다가 그냥 5분 지나면 와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분하고는 약속 안 합니다. 또 배우나 스포츠맨들이 이달 태생에 많은데 조금 시간에 둔감한 면도 없지는 않고 만날 약속을 해놓고 지키질 않고 별로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경우 방금 말씀드린 경우 또 허공 돌아와요 부산항에 또 이 노래 부르신 분 우리나라 가수 왕이죠. 조용필 씨, 탤런트 박상만 씨, 박혜상 씨, 송석호 씨, 조재훈 씨 그리고 가수 서상희, 신동철 이인화 씨, 탤런트 이상철 씨, 조정순 씨 등이 이달 태생이라고 해요. 이게 다 정확하진 않은데 그렇다라고 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또 남성은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상적인데 인상적인 한 여성을 보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상상이 좀 심한 면도 있고요. 여성의 피부는 단단하고 매력적이다라고 하고 남성은 밖에서 강하고 여성은 집에서 착실히 일하는 스타일이다.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가 집에서 시끄럽고 밖에서 조용한 것도 문제고 여자가 집에서 조용하고 밖에 나가서 시끄러운 것도 문제예요. 이건 남녀 구분이 아니에요. 뭐 흔히들 분별이라고 하는데 남녀는 평등해요. 해와 달이 누가 위고 누가 아래예요. 해는 해로서 역할이 있고 달은 달로서 역할이 있듯이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여성이 여성의 역할을 잘할 때, 남성이 남성의 역할을 잘할 때 이게 일여평등이죠. 뭐 여성이 남성 하는 거 하고 남성이 여성 한다라고 했는데 평등되는 건 아니에요. 해는 언제까지나 해고 달은 어디까지나 달이에요. 아기는 분명히 여자가 낳지 남자가 안 낳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분별이 아니에요. 그것이 평등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다운 용돈을 타고 자식은 자식다운 용돈을 타야 되는 것이지. 뭐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아버지 주는 용돈을 자식에게 똑같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자식한테 주는 용돈을 아버지에게 똑같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분별이에요. 남녀도 그렇게 분별인 것이지 뭐 차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와 달이 차별하지 않아요. 평등해요. 남녀는 어떻게 차별이 없어요. 평등해요. 대신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입장이죠. 서로의 성질을 잘 아는 사람과의 만남이 많고 혹시 학생 시절의 친구나 어린 시절의 친구와 결혼하는 경우 적지 않은데 남자는 화려하고 민첩한 행동을 보이는 밝고 친절한 성격의 쥐띠의 유월생이 좋다라고 했어요. 쥐띠의 유월생. 그러면 쥐띠의 유월생이다라고 하면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인데 부덕이 약하죠. 아버지 덕이나 아들 덕이 약해요. 그래서 자손이 귀해요. 쥐띠 유월생은 자손이 귀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남의 일을 잘 도와주고 편안한 생활을 하는 호랑이띠 9월생 여성과 잘 어울리고 호랑이 2월생인데 호랑이 9월생 여성과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도처다오 변화무공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아주 원만하고 유도리가 많고 그런데 하는 일이 보편적으로 꺾이는 경우가 많다 한 얘기예요. 그런데 예적인 기능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9월생 호랑이가 보편적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해요. 그래서 2월생 호랑이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면 좋다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천간에서 인연학을 잘 따져서 조화를 맞추는 게 좋겠고요. 여자는 자신감이 있고 강인해서 현실적인 뱀띠 7월생이 좋다라고 하는데 이 보편적으로 고지식한 스타일이에요. 고지식하다. 그래서 굉장히 고지식한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개띠 3월생 남성이 좋다라고 했는데 개띠의 3월생이다라고 하면 이 스타일도 굉장히 고지식해요. 그런데 노이무공 일시지액이다. 노력을 하지만 노력하는 만큼의 결과는 약하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든 3월에 개띠니까 활동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성은 반대로 활동적이고 온화한 이런 남성을 만나는 게 좋고 남성은 어떻게 돼요? 보편적으로 적극적이고 또 편안한 생활을 자기 맡은 바 일을 잘하는 이런 여성을 만나는 게 유리하다라고 했어요. 자, 자포자기를 하지 말아라. 부기는 돌고 돈다. 돌고 도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돌고 돌듯이. 그게 설령 돌고 도는 그 순환 주기가 뭐 어떤 사람은 최악의 경우는 내 일생에 못 맞는 경우도 있고요. 또 행운 주기로 보면 일생 동안 뭐 행복하게 부유우숙에서 지내는 사람도 있죠. 단지 주기가 다를 뿐이에요. 주기가 어떤 주기로 오느냐. 내 일생이 낮아지는 데서 올라지는 데까지 끝나면 나는 힘들 테고요. 올라가는 데서 만나서 내려오는 데서 끝나면 나는 편안하고 부귀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단지 이 차이가 어느 차이냐일 뿐이지 보편적으로 우린 인생에서 누구나 희로애락을 함께 겪어요. 좋고 나쁘고 보통이고 이런 걸 한 생에서 다 겪어요. 겪으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어떤 영향이 아니고 비슷비슷해요. 한때 부귀하다고 뭐 언제까지나 그 영화가 계속되는 건 아니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항상 곤궁하라는 법도 없는 것이니까 부귀한 입장에 놓이게 되면 곤궁한 처지를 생각해서 상갈 것이고요. 또 우리가 빈곤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희망을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지녀서는 아니 되리라 하는 이야기예요. 모르겠어요. 뭐 제가 다른 분들처럼 뭐 야망이 적거나 뭐 이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항상 편안하게 살거든요. 편안하게 산다라고 해서 뭐 가진 게 넉넉하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승려니까 무소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무소유 자체도 소유고요.
승려 생활을 하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책을 써야 되는데 책 쓸 돈이 없거나 이러면 참 어렵거든요. 근데 물론 환경 따라 하지만 이렇게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책을 쓰게 돼서 출판하게 되면 우리 불자님들이 또 도움을 줘서 출판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큰 걱정이 별로 없죠. 큰 걱정이. 바라는 바가 크지 않으니까 걱정도 많지 않아요. 산을 높이 오르려면 힘이 그만큼 들어야지요. 근데 높이 오르고자 하는 욕망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숨가쁘게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너무 크고 너무 힘든 역경을 물론 목표를 두고 뛰는 건 좋지만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버리고 비우는 이런 삶으로 편안함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오늘 총월생, 이월생, 호랑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백전백승 천기대유 제 12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